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딥러닝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딥러닝 1 수업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딥러닝 1 수업이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의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패턴인식, 생체신호 처리, 영상 처리 등 딥러닝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고요. 유튜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제 사진이 아닌 것 같죠? 네, 많이 미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아니죠. 요즘에 유행하는 이렇게 생성형 AI를 좀 사용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아이치 대학교에서 컴퓨터 이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동명대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전공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여러 가지 패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넘어가 버렸네요. 패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HCI 응용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생체 전기 신호 생성 네트워크 연구,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요즘에 이제 다양한 신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특별히 이제 영상 신호,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생체 신호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양 방위, 해양 바닷속에서 나는 소리, 영상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루하실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책을 이제 지금 3권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책이 실습하며 배우는 딥러닝 입문, 우리 교재로 사용할 책입니다. 그리고 오렌지로 쉽게 배우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 요거는 인공지능 입문 수업에서 제가 교재로 쓰고 있고요. 2학년 때 여러분이, 저희 학교에서는 2학년 때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빅데이터 분석, 요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조금은 단행본으로 해서 되게 얇아요. 얇고 이제 간단하게 좀 딥러닝까지는 아니고 이제 머신러닝을 조금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수업 영상들은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쭉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과거 이제 수업들, 영상들을 여러분이 좀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수업의 목표는 이제 여러분을 인공지능 초보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인공지능 초보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론 수업이 있고 실습 수업이 있어요. 이론 수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론을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실습도 역시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는, 이제 실습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이 되고 동시에 이제 온라인에서도 진행이 될 거고요. 실습에서는 이제 우리가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한 번 듣는다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딥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해서 나 이런 거 해봤어 라고 하는 것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여러분을 또 이제 과제를 많이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런 이제 배우는 것들을 자기 자신의 것들로 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교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이 이제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2020년도에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니죠. 2020 1년? 2년? 저도 이제 헷갈리네요.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이제 출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났잖아요.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그냥 요 책만 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가능하면 최신 딥러닝 모델을 좀 활용하는 실습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역시 이제 수업 진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분들의 이해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따라오신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진도를 뒷부분에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뭐 욜로라든지 그 외에 기타 등등 이제 뭐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다른 부분들 이제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이 같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에서는 이론과 실습이 되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실습과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이 양쪽에 다 들어 있는데요. 이제 희망하기로는 실습을 대면 수업에서 좀 끝내고 싶어요. 이론과 실습을 모두 이제 대면 수업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은 대체로 과제 위주로 제가 좀 돌려보려고 해요. 이제 이 수업을 제가 사실 2020년도, 21년도부터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딥러닝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하게 제가 시도를 많이 했어요.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요거를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하는 것을 작년에 조금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이 실습을 해가지고 잘 따라 하시긴 하시는데, 거기서 멈추면 사실 안 되거든요. 요게 자기 자신의 것으로 좀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약간 반성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럼 이거를 메꿀 것인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주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조금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 비해서 과제가 조금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과제를 많이 만들어내면 저도 같이 피곤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여러분의 실력이 좀 더 향상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제의 분량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실습과 이제 총 4시간 수업이거든요. 총 4시간 수업 중에서 이제 2시간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2시간이 이제 비대면으로 가게 되는데 비대면 수업 시간에 좀 가능하면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좀 내드리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비대면 동영상의 경우에 많은 부분이 이제 과제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과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해답을 같이 이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생각이 약간 해답을 그 다음 주에 한 주 정도 지나고 나서 해답을 같이 올려드리는 것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전체적인 좀 스케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첫 주차에는 일단 수업 소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 역사, 과학기술 정책 등등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파이썬 기초 이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파이썬 기초 이론 책의 3장 부분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필요 없죠. 이번 주는 다 동영상으로 가고 필요 없겠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책을 준비를 해 오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도 조금 편리하게 이거저거 찾아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3장, 2장, 5장, 6장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12주차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따라서 일단 가게 돼요. 그 다음에 13주차, 14주차의 경우에는 고급 딥러닝 구조라고 해가지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최신 딥러닝 사용 현황에 대해서 이제 욜로 등으로 이제 사용해서 뭔가 물체를 검출한다든지 혹은 전이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실무적으로 조금 처리를 해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좀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장마다 우리가 이제 실습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습 과제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습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게 동영상은 사실 2시간 분량이 안 돼요. 동영상 자체는 지금 50분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래서 25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과 그 다음에 동영상 2개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이 그냥 25분이라고 25분 그냥 딱 듣고 끝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의 것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가 나가는 경우에는 잘 들으시고 그걸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가 아니고 실습인 경우에도 여러분이 나 이거 완벽하게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스스로 좀 따라서 해보시는 그런 실습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려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기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9주차 중간고사 끝날 때쯤 해가지고 기말 프로젝트를 안내를 할 거고요. 그 기말 프로젝트를 기말고사 때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시험 치고 끝나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도 있고 기말 과제도 있습니다. 네, 조금 빡빡하죠. 그래서 기말 과제는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개인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되는데, 기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전통적으로 뭘 했냐면 어떤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대회가 이제 있으면 거기에 참가를 할 거예요. 이제 대회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어떤 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그거를 평가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순위가 나와요. 그러면 순위가 1등부터 해가지고 몇 등까지 순위가 나오는데 그 순위를 바탕으로 점수를 이제 매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하기 적절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데이터가 크다든지,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한번 시키는데 한 3일이 걸린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그래도 좀 쉬운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말 프로젝트로 이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제가 대회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여러분이 참가를 해서 이제 순위를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여러분 학생들 안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우리가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는 그때 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가 매주 나갈 겁니다. 네. every week. 그래서 매주 이제, 화요일 수업을 여러분이 듣고 나시면 이제 과제가 나갈 거고요. 이제 화요일 수업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게 동영상을 계속 매주 찍어야 되다 보니까 화요일 날 이게 꼬박꼬박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목표는 금요일까지 업로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한 주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제가 업로드를 하면 그 업로드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과제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면 좀 이제 그 마감이 조금 빨라질 수 있고 늦게 올라가면 마감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제는 일단 실습 시간에 여러분이 충분히 써가지고 하실 수 있는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수업을 이제 35명, 뭐 40명 이렇게 한 분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제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 보면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딥러닝을 미리 이미 조금 해봤어요. 파이썬도 잘 알아요. 그런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규 교과 과정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개인적으로 좀 해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한 발 앞서 있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숙제들, 과제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전공도 다르고 복수 전공 등등 하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전공도 다르고 파이썬도 잘 모르고 해보긴 해봤는데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나는 이제 중간 이상이야.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수업에 들이는 시간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적. 여러분이 이제 성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성적을 잘 받으려면 다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는 A+를 꼭 받아야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것에서 다 우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도 다 해야 되고 과제도 다 내야 되고 이제 다 낼 뿐더러 결과도 과제에 대한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도 잘 쳐야 되고 중간고사도 잘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A뿔을 받습니다. 자, A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절대평가거든요. 이 수업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체에서 5점 이상 깎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출석 다 하면 20점을 받죠. 그 다음에 과제 다 내고 과제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럼 20점을 받았어요. 여기서 출석과 과제에서 감점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A뿔을 받으시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는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맞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35점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기말 프로젝트도 같이 포함해서요. 우리가 35%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제 5점 이상 감점이 되면 안 되겠죠? 아니죠. 2.5점 이상 감점이 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의 경우에도 역시 2.5점 이상 감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상당히 빡빡합니다. A뿔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A뿔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을 써서 이제 수업에 참여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나는 목표가 A야. 혹은 B뿔이야. 뭐 이렇게 B만 받으면 돼. 이런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역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출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결석할 때마다 감점이 조금씩 되거든요. 그래서 0점 몇 점씩 이렇게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감점이 이제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학교 규정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주 이상 결석을 하면은 이제 F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출석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서 못 왔다, 병결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병원 진료 확인서 등등 가져오시면 출석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가져오시면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LMS에 이제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출석을 분명히 했는데 출석 체크 안 된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수업 마칠 때쯤에 적어도 이제 얘기를 해주어야지 제가 보고 왔는데 에러가 났구나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이 지나고 혹은 기말고사쯤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어요 라고 추석이 그때 왔는데 체크가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서로 난감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복잡하고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손들어서 이제 질문하셔도 되고,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유를 존중하고 편하게 이제 수업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중간에 이제 잠깐 이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신다든지 다시 들어온다든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출석만 체크하고 그냥 나가서 안 돌아오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체크해가지고 결석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지금 LMS로 LMS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실 때, 오프라인이죠. 이제 온라인에서 질문할 때 이메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메일로 질문이 들어오면 이게 조금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건을 다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은 LMS를 통해서, LMS에 보면은 이제 Q&A라고 이제 란이 있어요. 게시판이 있어서 그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답변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내가 질문한 거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거를 또 볼 수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되니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첫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가지고 각종 딥러닝 이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동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